예, 안녕하세요. 광명뉴타운 대박나라 대방부동산의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광명뉴타운과 관련된 소식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일교차가 좀 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일단 그 건강관리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광명뉴타운 최근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그 이슈는요, 일단 광명뉴타운, 자, 5구 타입, 자, 10억 원을 자 넘어섰습니다. 실거래가로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이제 21년도, 22년도, 자, 이때 이제 계속 광명도 상승을 하고, 자, 정고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왜? 이 이후에 좀 가격이 단기간 안에 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진짜 급락을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서 23년 1월 5일 날 이제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가격이 점점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광명시 기준으로 보면 아직 정고점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아파트 단지라든가 상품성에서 이제 좀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한 80%에서 한 85% 정도로 좀 회복을 했거든요. 일단 광명시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서울과 마찬가지로 그 구축보다는 일단 신축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상승폭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준신축 아파트라고 하죠. 자, 그리고 구축에 있는 조금 인기 없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래가 전혀 없다가 그래도 요즘에 좀 문의도 있고요. 또 거래가 하나하나씩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도하는 거는 신축 아파트거나 또는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분양권이나 또는 입주권, 특히 광명은 입주권 위주로 좀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입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격이 계속 회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제 5구역에서 이 10억 원이라는 자 실거래가 자 뚫었어요. 이거를 자 뚫어냈는데, 일단은 저는 5구 타입 기준으로 어느 구역이 먼저 뚫어줄까,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5구역이 이쪽이고요. 자, 4구역이 이쪽이고요. 자, 여기는 광명 4거리역 7호선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바짝 붙어있는 초역세권 광명 11구역이고요. 입지 굉장히 우수하죠. 자, 이쪽에 이제 12구역 철산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도 입지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최근에 그 11, 12구역이 일단 분양가도 조금 상승을 했고요. 조합원 분양가. 자, 그리고 이제 거래되는 프리미엄을 조금 더해보면은 10억 원에 조금 바싹 그래도 9억 원대에 이제 있으니까 10억 원을 먼저 뚫어내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입주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입주가 올해 예정되어 있는 역세권 4구역에서 이 10억 원이라는 숫자를 뚫어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 5구역에서 일단 10억 원이라는 거래가가 또 찍혔고요. 그 10억 원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 올라오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고, 또 이제 그런 걸로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여튼 저도 5구역 자 10억 원 요거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요게 입주권으로 뚫어낸 건 아니고요. 일반 분양 받으신 분의 물건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옵션 같은 게 좀 붙었겠죠. 붙어가지고 이제 10억 초반에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여튼간 이제 광명의 새로운 이정표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 광명뉴타운 5구역, 일단 요번 주 같은 경우에도 5구 타입 기준으로 또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자, 최근에 이제 그 5구역 같은 경우에 5구 타입 자 입주권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층에 따라 동에 따라 지금 달라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층이 저층이냐 중층이냐 고층이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틀립니다. 조합원들도. 자, 그리고 이제 동 위치에 따라서 프리미엄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동 위치가 괜찮다, 그 다음에 좀 그 프리미엄이 좀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총 매수가를 한번 매겨보면 보통 한 8억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8억 초중반인데,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초투
초투가 가벼워요. 초기 자금이.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금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전 자산, 종전에 그 우리가 빌라나 뭐 상가주택이나 뭐 연립주택이나 갖고 있던 그 자산 가격과 그리고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그 프리미엄을 더해버리면 일단 가격이 조금 무거워요.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계약금과 옵션 계약금 그리고 약간의 프리미엄만 더하면은 초투가 뭐 보통 한 1억 원대에서 보통 2억 원 사이에서 이제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고 나중에 입주할 때쯤에는 일단 자금 마련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분양권을 이제 알아보는 상황인데요. 일단 입주권이냐 뭐 분양권이냐 그러면 자금이 있으면 입주권이 상당히 가격적으로 유리하고 또 안전 마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입주권 외에 이제 분양권 요즘에 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일단 5구 타입 이하로 있잖아요. 밑으로. 자, 뭐 4구 타입이라든가 뭐 3구 타입, 36 타입, 뭐 15평, 17평, 요런 18평. 자, 요런 물건들이 상당히 또 거래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부터. 그래서 소형 평수의 그 분양권 거래는 좀 활발한 광명 뉴타운이고 또 찾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 자, 이유는 좀 가격적으로 좀 저렴하고요. 프리미엄이 그렇게 과도하게 붙여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이제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소형일수록 실거주보다는 투자가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광명 뉴타운 5구역 자, 최근에 자, 신고가를 찍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 근데 이제 입주권으로 뚫어낸 건 아니고 자, 일반 분양 그 물건이 이제 거래가 되면서 뚫어냈다. 근데 그 가격 10억 원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저희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자료인데 일단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된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래서 4월 29일부터 5월 17일 분양권 입주권 신고가. 그래서 지금 보면 푸르지오 포레나 저 14구역 있죠. 11구역 뒤쪽에 거기가 7억 9천에 거래가 됐고요. 아이파크 4구 타입 자, 여기가 이제 7억 5천에 그리고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5구역이죠. 3, 4타입 소형평수인데 여기 4억 9천 8백에 거래가 됐고요. 헤리티지가 자, 요번에 그 신고가 찍었습니다. 5구 타입 23층이 11억 원에 거래된 헤리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리티지의 위치는 여기가 이제 철산역이고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5구역, 자, 여기가 12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리에르 같은 경우에는 요 헤리티지 뒤편에 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5구 타입 9억 9,800에 거래가 됐고요. 자, 이쪽이 이제 1구역 광명자이더샤 포레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리티지 84 타입 37층이 자, 14억 3천만 원에 또 거래가 됐고요. 자, 그리고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자, 5구 타입 오늘의 주인공 자, 여기 이제 그 33층 10억 원에 거래가 됐다. 10억 원 조금 넘어간 가격이에요. 자, 그게 거래가 됐고요. 자, 그래서 헤리티지 지금 입주장을 앞두고 예, 또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고 연일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실거래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디까지 가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자, 센트베르라고 있어요. 요 남쪽에 오게 되면 여기가 지금 11구역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푸르지오 포레나 14구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16구역. 그래서 아크폴의 자유이브고 여기가 15구역 푸르지오 센트베르입니다. 자, 여기는 10구역 호반 서밋이고 여기는 9구역 롯데캐슬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지역에서는 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그 15구역과 16구역, 14구역, 10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등기가 나와 있는 아파트는 아크폴의 그 다음에 센트베르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등기가 나와 있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여기 이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해당 두 아파트는 지금 2년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자, 시장에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데 있어서 좀 매물도 있고 자, 그리고 등기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입주가 끝났고요. 입주장이에요. 입주장 끝났는데 아직 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기는
받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리고 아직 비과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매물이 좀 한정적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2년 정도는 돼야 시장에 매물이 좀 풀린다.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자, 2년 비과세 물건이 채워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현재도 매물은 나와 있고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는 되고 있는데 일단 잔금은 뭐 11월 달, 12월 달, 내년 1월 달, 2월 달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14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등기 상태거든요. 자,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집을 자, 아직 비과세 기간도 못 마쳤고 또 이제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그 비과세 요건을 맞추면서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물건들 거래가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시점에 이제 등기가 나오면 일단 그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할 수 있는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1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해버렸잖아요. 여기가 11구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거리 방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푸르지오 포레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푸르지오 포레나 같은 경우에도 조경 되게 잘 돼 있어요. 또 주변이 산이 있어가지고 전경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멋있는 아파트고 이쁜 아파트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11구역이 곧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암암리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분양가는 분명히 만만치 않게 나올 겁니다. 왜냐면 입지가 입지인 만큼 또 여기를 기대하시는 분들, 조합원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일반 분양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너무 이제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부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푸르지오 포레나에 대한 문의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 11구역의 후광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투자적인 목적과 거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14구역을 또 알아보시는 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등기 상태고 비과세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등기가 나오고 또 이제 그때 시점에 이제 비과세가 이제 맞춰지는 물건들 좀 나오게 되면 거래가 상당히 될 수 있는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남쪽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푸르지오 포레나가 지금 11구역에 지금 후광 효과를 보고 지금 문의는 조금 있지만, 이쪽에 센트베르 15구역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여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크포레자 2부 2단지 1단지고, 자, 여기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할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가격을 치고 지금 신고가를 지금 나타내고 자, 이끌어주는 대장, 이쪽 지역의 대장은 푸르지오 센트베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센트베르와 지금 아크포레가 상생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제 같이 이제 거래가 잘 되거든요. 자, 요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구 C타입이 실거래가 8억 7천을 찍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한간에는 뭐 8억 9천에 실거래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여기 주변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그분들도 그래요. 소문으로만 들었다.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고,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서도 김 소장님 이거 거래됐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듣기는 했는데 거래했다라는 부동산에 직접 어딘지도 모르겠고, 일단 이거는 실거래가가 뭐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요번 달 안에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가 자, 이쪽 남측 지역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가격은 지금 실거래가 확인해 보면 일단 8억 7천까지가 거래가 됐고, 자, 요번 주에 저도 이제 여기 푸르지오 센트베르 자, 거래 하나를 했고요. 또 이제 다른 물건들도 지금 몇 개가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크포레 자이부 같은 경우도 이제 몇몇 개의 물건들이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푸르지오 센트베르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는 수요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아크포레 자이부도 대체적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 정해진 수요가 누구냐? 자, 요즘에 이제 신생아 대출,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신생아 대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신혼부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책 자금을 활용을 해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일단 내 집 마련에 나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분들이 뭐 근처에 뭐 부천이라든가 또는 금천구라든가 또는 목감천 건너에 뭐 개봉동, 고척동, 구로구, 이쪽에서 또 생활터전을 좀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보고 다녀요. 좀 더 가면은 저 관악구 쪽에도 가보시고. 근데 가격이면 가격, 그리고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신생아 대출, 또 신혼부부라고 하면 보통 20대도 있겠지만 뭐 30대, 여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30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40대거든요.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뭔가 그 부모님 때는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좀 혜택을 많이 본 세대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좀 뭔가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전에 분들은 좀 아끼면서 살았는데, 우리 뭐 그렇다고 30대, 40대가 막 헤프게 쓰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은 이런 새로운 것, 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고 또 선호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젊든 좀 중년이든 좀 장년이든 상관없이 요즘 선호도는 일단 신축인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과 그리고 향후에 이 거주 목적 플러스 요즘엔 투자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 거기가 일단 광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는 분들한테 다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선택하신 분들한테, 그러면은 저 뭐 최근에도 뭐 마곡도 뭐 여러 지역이 있지만 좀 외곽 쪽에 가봤는데 거기보다는 광명인 것 같고, 또 관악구에 가봤는데 거기랑 비교했는데도 그런 것 같고 여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로구, 뭐 예를 들어서 구로역 일대라든가 아니면은 그 고척동이나 개봉동 또는 금천구의 시흥동이나 독산동, 이런 지역들과 이제 가보다 보니까 일단은 광명이라는 지역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다. 가격적인 부분과 연식, 신축에 관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쪽을 좀 선택했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가 뭐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요. 다른 지역과 좀 비교를 많이 해보시라고. 근데 이제 광명을 좀 선택하는 경향은 좀 요런 이유 때문에 좀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금 동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취득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이제 나타난 건데, 일단은 이 광명이라는 지역,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언론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각종 유튜브 뭐 전문가분들 많잖아요. 그럼 광명 이야기가 또 요새 무지하게 나옵니다. 무지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그런 또 현상이 또 나타나거든요. 이게 투자가 됐든 또는 거주지를 선택할 때 좀 익숙한 지역을 좀 알아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남이라는 지역은 지방에서도 다 알잖아요. 근데 광명이라는 지역은 한 10년 전만 해도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광명이라는 이 지역적 브랜드는 굉장히 전국구가 되어 버렸고요. 그로 인해서 이 투자에 대한 그 지역으로서 좀 거부감이 덜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투자와 또 거주, 목적을 위해서 물건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광명이라는 지역에 또 이쪽 1기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광명에 있는 역세권 주변의 구역들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좀 그때는 조금 상당히 조금 좀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실거래가를 좀 확인을 해보면 벌써부터 반전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이라는 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쪽 북측으로 올라가게 되면 트리우스 광명이라고 있습니다.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명 2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이 1단지, 이쪽이 2단지예요. 근데 1단지가 2단지보다는 좀 선호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거래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부동산에서 들은 거, 가격적으로 보면 거의 8억 후반, 그 다음에 거의 9억 초반에 이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래한 것도 이제 9억 초반에 또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입주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준공 후 입주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구역이 있는데요. 일단 요 아래쪽에 헤리티지가 있거든요. 그 헤리티지가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 요 뒷동네에 자, 일단 브리에르 쪽으로 수요가 이동을 했고요. 또 브리에르에서 또 이제 이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1구역 쪽으로 선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5구 타입 알아보시던 분들이 이쪽에는 일단 74나 84 쪽으로 또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5구 타입 뭐 그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형대가.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는 일단 가격적인 부분, 가격이 뭔가 매력이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철산동에 있는 부동산들도 1구역 쪽으로 브리핑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들었고, 브리핑을 하면서 거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그 철산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저한테 연락이 좀 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하나의 정도의 물건은 이제 거래를 하기는 했는데, 이쪽에 지금 철산동에서 브리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구역. 왜 그러냐면, 자, 2구역과 가격적으로도 좀 벌어졌고요. 또 브리라고도 가격적으로 좀 많이 벌어졌고요. 지금 요번에 분양권이긴 하지만 5구역과도 지금 가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자, 4구역과는 역세권인데 이쪽 1, 2, 4, 5 중에서는 일단 4구역이 대장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11구역, 뭐 12구역, 4구역, 5구역 일단 입주권이냐 분양권이냐 따지지 말고 지금 현재로 보면 부동산 사장님하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5구 타입 기준으로 보면 광명 5구역이 대장이다. 그거 인정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1구역이 지금 철산동이든 광명 뉴타운에 입주권, 분양권, 특히 입주권을 전문을 하시는 분들은 1구역을 좀 저평가 영역으로 보시고 좀 추천들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그 12월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1구역 같은 경우에 목감천이 있어요. 이쪽에 이제 난양천이 있어요. 또 행정구역도 광명동과 철산동이 혼재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쪽이 철산자의 브리에라라든가 또는 철산 헤리티지, 그 자이더 헤리티지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 이쪽에 같은 생활권으로서 지금 1구역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광명 북초, 그 다음에 광명 북고, 북중이 이렇게 트라이어드로 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1구역과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구역의 1단지 초등학교는 여기 광명 동초등학교로 이제 갈 예정인데, 일단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굉장히 탁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광명 1구역 광명 자이더샤 포레나인데요. 일단 예전에는 주택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철산 브리에르라든가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자, 여기가 옛날에는 좀 저소득층이 살던 또는 그런 조금 약간 그 지금과는 조금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여력과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이 좀 앞으로 향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 광명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구역은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정말 좋다. 그리고 서울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데가 광명 뉴타운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그 지하철 역세권으로 보신다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1호선 개봉역 9일역, 그리고 이쪽이 광명 사거리역, 여기가 철산역, 그 가운데 위치한 게 이제 광명 뉴타운 1구역인데요. 직접적으로 대중교통 지하철역 이용할 때는 좀 거리감이 있지만 뭐 지하철을 타려면 뭐 20분 30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하철 노선만 또 이용하는 분들만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를 또 따져야 되잖아요. 또 애들 뭐 학교 부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애들 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학교 보내기는 그쪽이 굉장히 수월한 아파트가 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도 좀 저렴한 신축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곳은 광명 1구역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남측에 오게 되면은요, 일단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자,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명 사거리역, 자,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최근에 자, 이제 분양권 전매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해제된 지 뭐 하루 이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초피라는 개념이 좀 저렴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뭐 4구역도 있고요, 1구역도 있고요, 9구역도 있고요, 5구역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에서 또 그 분양권 또 골라서 취득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9구역도 지금 분양권 지금 매도하겠다라고 해서 매물을 저에게 접수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분양권을 좀 취득해 보려고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전화 주기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9구역의 또 장점은 일단 그 5구 타입 분양권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많은 게 아닙니다. 광명뉴타운의 그 5구 타입이 그 조금 귀하긴 해요. 분양권으로 보면, 입주권으로 보면 조금 많을 수는 있는데 분양권 물량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9구역은 좀 물량이 좀 몇몇 개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구역. 자, 이제 광명 뉴타운, 자, 1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6월 10일 날 이제 총회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총회가 끝나게 되면은 일단 지금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 공급 계약 이제 체결 예정이고, 공급 계약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일반 분양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분양가가 뭐 3,980에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일단 제 예상치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한 4천에서 뭐 틀릴 수 있습니다. 예상이니까. 저도 4천에서 한 4,2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성은 좀 더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부담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입지인 만큼 이 11구역 또 만만한 가격은 만만한 가격에 분양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고,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진짜 초역세권이고요. 대단지입니다. 예, 대단지고 또 브랜드도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11구역이고요. 광명이라는 지역에서 예전에 그 광명 뉴타운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이 광명이라는 지역일 때 이제 부동산을 얘기한다 그러면 광명 11구역 정말 예전부터 좀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 광명 11구역을 통해서 광명이라는 지역의 아파트들도 또 살펴보면서 또 갭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또 생활에 보금자리를 또 마련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1구역 또 이제 장점으로는 여기가 그 커뮤니티가 괜찮아요. 자, 골프장이나 뭐 사우나라든가 또는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수영장이 또 들어가는데요. 자,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은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 그리고 이제 광명 12구역과 11구역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영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일단 커뮤니티의 끝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 뉴타운, 자, 11구역 지금 분양가 얼마에 나올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지금 한 4천에서 4,200 사이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구역, 자, 일반 분양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 모델하우스 또 이제 공개가 되면은 저도 참석을 해서 한번 내부 유니트를 한번 구경해 보고 싶은데요. 자, 모델하우스가 이제 열리게 되면은 84A 타입, 74A 타입, 그 다음에 59A 타입, 그리고 51 타입 있죠. 자, 요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11구역에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모델하우스 꼭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또 이제 자기한테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런 것도 따져서 일단은 청약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1구역 청약과 관련된 문의도 되게 많이 와요. 자, 요거 분양 언제 합니까? 분양가는 얼마에 나옵니까? 자, 막 등등 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정보가 생기는 대로 또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그 만약에 이제 상담을 주시면 일반 분양과 관련된 부분도 입주권 못지않게 일단 아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12구역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 11구역도 초역세권이지만 이 철산역 바로 앞에 있는 게 12구역이에요. 자, 12구역 일단 이 철산동의 재건축과
재개발, 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일단 12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12구역 제외하고는 다 재건축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옛날 주택가, 였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금적인 부분 크죠. 재건축에는 일단 붙어 있죠. 자, 이런 게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요 자리에다가 지금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일반 분양을 진행할 거고, 자, 최근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정을 보면 조합원 공급계약, 분양, 건설사 분양 계약을 할 거고, 자, 이제 일반 분양을 준비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11구역과 12구역, 자, 이제 그 본인의 입맛에 맞는 구역, 자, 일반 분양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또 오늘도 지금 토요일인데 한 몇몇 분 오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11구역과 12구역의 장점, 자,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11구역과 12구역, 자, 일반 분양 그만큼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분양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11구역과 12구역은 종전자산 플러스, 자, 프리미엄을 줘야 이제 매매가가 나오는데, 일단 초기에 목돈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목돈은 없지만 나중에 뭐 4년 뒤에는 목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반 분양으로 또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그리고 또 그 현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 일단 분양 받아놓고 지금 이 아파트를 나중에 처분해서, 자, 이 신축 아파트로 또 입주를 하겠다 계획을 잡고 또 일반 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좀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11구역이 좋아요, 12구역이 좋아요? 일단 당첨은 되진 않았지만 일단 굉장히 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일단 뭐니 해도 일단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자, 분양가가 얼마에 나오느냐. 자, 요게 일단 그 예비 청약자들의 머릿속에 담아 있고요. 그걸 굉장히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분양가 얼마에 나올 것인가, 얼마에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겠죠. 왜냐면 이 일반 분양이라는 거는 이 조합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11구역과 12구역 일단 그 분양가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 뭐 다른 정보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자,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지금 헤리티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엊그저께인가 그 헤리티지 그 조합원님들 있잖아요. 자,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 말고 조합원님들 같은 경우에 그 5월 22일 날 그 총회가 있거든요. 자, 이 총회가 있는데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조합원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는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통해서 그 입주 잔금의 확정이라든가 또는 완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문구가 이제 뿌려졌는데, 그 5월 22일 총회에 따라서 입주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는 만큼 관리처분, 혹시 그 안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만약에 부결이 됐다, 예, 그러면 입주하는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5월 16일이면 어제 금요일이거든요. 오전 10시부로 조합원의 신규 그 이사 예약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이렇게 카톡이 이제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미 이사 예약을 완료하신 조합원께서는 총회 부결 시 혹시라도 총회가 부결되면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자, 이에 따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라. 근데 어떤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야? 이게 입주가 안 된다 그러면. 참 이것도 굉장히 고달픈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5월 22일 총회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총회와 관련된 부분, 자, 입주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뭔가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그 소식을 바로바로 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지금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갈 때까지 가봐야 되고요. 또 이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콘크리트로 짓는 거거든요. 콘크리트로.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요, 마음으로 짓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 그만큼 이게 뭔가 여러 사람, 불특정 다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싸울 수도 있고요, 또 반대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뭔가 잘해보자라는 마음은 있는 거거든요, 양측 다. 근데 그 잘해보자라고 하는데 일단 너무 틀어져 버리면 이게 산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님들의 그 마음, 합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광명 뉴타운에 있는 정비사업장, 또 이제 철산동에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장, 자, 뭔가 좀 일단 조합원님들 또는 이제 건설사면 건설사, 조합가의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다 그러면 슬기로운 해결책 그리고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서 일단 그 조합원님들이든 또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좀 안전하게 좀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재개발 재건축은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음을 진짜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합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거는 조합 집행부의 또 결정에도 달려 있는 거고요. 또 의지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하여튼 콘크리트로 차갑게 짓지만 하여튼 재개발 재건축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으로 짓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